봅시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얘를 뭐 증명하거나 공식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건 시그마 K, 그 다음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나오고 그 세 가지 공식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이 뒤에 거 우린 일반항이라고 불렀죠. 맞지? 그 일반항이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썼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일반항이 2에 뭐 3에 n-1제곱, k-1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수식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맞죠?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합공식을 합을 구하기 위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활용을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반항 자리에 뭐 k제곱이 들어간다거나 k세제곱이 들어간다거나 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다항식들이 들어간다고 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는? 구할 수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애요. 근데 얘네에 대한 요 세 개에 대한 증명 과정이 밑에가 적혀 있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증명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할 때 마지막에 뭐 서술형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증명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증명 대비할 때쯤 한 번 더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요 세 개를 다 외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그마 K 공식은 사실 1차식이다 보니까 등차 수열로 증명을 합니다. 우리 증명은 따로 안 할 거니까 공식만 적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 공식은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제는 요 뒤에 일반항이 최대 3차식이 나왔을 때까지는 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외울 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다 있어. 그런데 얘가 제곱 공식에서는 뒤에 2n 플러스 1이 붙는 건데 그 2n 플러스 1이 뭐냐? 앞에 두 개의 합이에요. n과 n 플러스 1의 합이야. 2n 플러스 1은. 알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그냥 얘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또 이런 거 하지 마. k고 k 세제곱인데 왜 얘는 제곱인가요? 이런 거 묻지 마. 알겠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요 세 가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막 예전에 그런 애가 있어서 그래. 얘가 분명히 세제곱해서 더했는데 왜 전체 합은 제곱이 되나요? 그럼 너네 제곱해서 더하면 전체 합이 제곱이 돼야 돼? 아니잖아. 알겠죠? 그냥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얘와 얘는 연관관계가 없어. 알겠죠? 그냥 정리했더니 증명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연관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5번을 어떻게 풀 거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원래는 풀었어야 됐는데 쟤는 지금 공차가 3이고 초항 1을 넣었을 때가 1인 등차 수열이죠. 맞죠?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을 활용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K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만큼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N-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 K는 1부터 N까지일 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적는 거잖아. 근데 이 N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N-1이 들어간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식에다가도 N 자리에 N-1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쟤는 어떻게 쓰느냐? 3 곱하기 3은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시그마 k 2분의 원래는 n 플러스 1인데 그 자리에 n-1 집어넣으면 n-1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끝입니다. 얘랑 제 노란색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네요.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결국에 공식을 활용하는 이 단원 문제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이 늘어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활용하지 못하면 또는 수열에 대한 성질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못 푼다 그랬거든. 그 이유가 이 단원은 그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일반항의 종류가 늘어났을 뿐이라고. 일반항이 이제 몇 차식까지는 원래는 1차식과 지수식밖에 없었는데 그게 3차식까지 확장이 됐을 뿐이지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92 해서 n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니까. 그럼 밑에 거 보면 6번에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이 지금 k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쭉 가서 k까지를 더한 애가 있다. 그럼 쟤를 뭐 밑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 왜냐면 이렇게 푸는 게 너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수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2, 3 이렇게 가서 k까지 가는 어떤 수열이 있어.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얘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결국에. 그치? 근데 얘는 사실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식을 세운 거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얘는 어떻게 해?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쓰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닌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 아니야 또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 알겠지? 왜?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3차식 내에서 표현이 되면 우리는 그냥 공식을 쓰면 되는 거라고.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그럼 얘 봐봐. 얘는 지금 몇부터 몇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K까지 더하는 거죠. 맞지? 시그마.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 아니었니? 맞죠? 근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있다고? K까지 더하고 있다고. 근데 원래 우리 K는 1 이렇게 쓰잖아. 근데 변수 K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시면 돼요. M은 1부터 K까지 다 더하겠다. 그럼 일반항은 M 이렇게 쓰시면 되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요 공식 봐봐. 요 K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고 M이 들어간 거고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K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N 자리에 K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얘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된다. 맞나요? 괜찮아? 근데 그걸 뭐로 나누래? 저기서 K로 나누래. 그러니까 K로 나누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결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소리가 될 거고 여기 2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2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야 얘들아. K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분의 N자리에 뭐 들어갔어 지금? 10 들어갔어. 맞죠?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더하기 여기 1은 시그마와 만나서 뭐가 된다? 10이 된다 라는 거 저번 시간에 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 없어? 괜찮아? 돼 안 돼? 빨리 되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618번 한번 풀어볼래? 방금 했던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걔를 시그마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공식은 앞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하셔도 돼요. 아직 다 못 외웠을 거니까.
일단은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선 일반항부터 찾으세요. 헷갈리면. 근데 얘는 지금 어차피 제곱의 합이니까 저 자리에 m 대신 m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일반항이 그냥 m제곱이니까. 잘 되고 있어? 근데 지호야 아, 그러면 교과 왜 그거를 여기서 써? 글이 나오고 5원 근데 어차피 상품권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 하고 없으면 연도를 줄여. 50문제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연도를 줄이면 되거든? 몇개 없어서 뭐 풀어보셨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보시면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고?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 다 더한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뭐다? 일반항이 m제곱이라고요. 변수를 m으로 두면. 그 다음에 m에다가 몇부터? 1부터 k까지 집어넣어 놓은 상태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저기에다가 k제곱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된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또 시그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전개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전개해보시면 6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2k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1이어서 k 곱하시면 2k 세제곱에 플러스 3k 제곱에 플러스 k 이렇게 된다. 괜찮니? 근데 여기다가 또 뭘 씌우라고? 여기다가 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를 씌워라. 맞나요? 그럼 6분의 1 앞으로 빼고 6분의 1은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2k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k 세제곱 공식은 얘죠? 근데 n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5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플러스 k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얘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저런 수열 본 적 있냐고.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런 애들 본 적 있냐고. 없잖아. 맞지? 우리가 뭔가 처음 보는 수열이 나왔는데 걔의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저 식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런데 결국 시그마로 표현해라라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과 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항이 들어가? 이 자리에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수열해서 일반항은 뭘 의미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야? AN 맨날 이렇게 썼잖아. AN의 뜻이 뭐야? n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맞죠? 맞죠? 근데 우리가 왜 맨날 AN이라고 적었어? 수열에서는 변수가 항상 n이었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었다고. 그런데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시그마에서는 항상 변수가 n이야? 아니야. 오히려 지금처럼 n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n이 들어간다. 끝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보통 뭐로 적힌다고? K로 적힌다고. 맞죠?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K로 적었었잖아. 맞죠? 근데 앞에 문제는 시그마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변수가 뭐 K였다가 M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일반항은 이제 앞으로 뭐로 쓸 거다? A, K로 쓸 거다. 뭐 K가 있으면 AM, 뭐 또는 AL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찾고 싶은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K번째 항을 찾는 거야. N번째 항을 찾는 게 아니라 K번째 항을 찾는 거라고. 그게 일반항이라고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것만 찾으면 계산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K번째 항은 규칙 찾읍시다. 봐봐. 여기 1, 2, 3, 4 몇씩 커져? 1씩 커지지? 그럼 K번째 항은 몇이겠니? K번째 항은 K겠죠?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4잖아. 맞나요? 두 번째로 갑니다. 3, 5, 7, 9. 몇씩 커져? 2씩 커져.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몇씩 커지는? 2씩 커지는. 그러면 곱하기. 뒤에 게 몇씩 커진다고? 2씩 커지니까 2K. 1 집어넣으면 몇이야? 초항? 3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럼 저 수열의 일반항은 뭐겠구나? 2K제곱 플러스 K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2K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공식에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괜찮니?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건 뭐다? 저런 식의 수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보는 수열이 나왔을 때 그걸 시그마로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근데 계산하는 연습은 뭐 몇 번 해보면 되는 거고 결국엔 뭐다? 저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단원에서는. 알겠지? 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열의 종류가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8번에 내가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수열 AN에 대해서 요런 애가 있대.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요런 거 본 적 있어. 얘들아, SN-SN-1은 뭐라고 불렀어? AN이다. 그럼 N은 몇 번째 항부터다? 두 번째 항부터다. 그래서 A1은 뭐다? S1이다. 이렇게 썼었지. 이거 기억나? 이거는 등차에서만 성립하는 거였어? 아니었죠? 모든 수열이든 AN이 어떤 수열이든 등차든 등비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든 또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그 수열이든 뭐든 간에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그 SN이라는 게 수학적 기호인 시그마를 활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었다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로 바꿔서 쓸 수가 있었다고. 그럼 이 식은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다고요. 맞죠? 너네 앞에서 우리 등차와 등비에서 풀었던 문제 다 떠올려봐. 문제에 SN이 나와 있어. 너네한테 SN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SN을 뭔가를 줬어 너네한테.
그럼 그 S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답이 풀려? 그게 아니잖아. 뭐 해야 돼? SN이 나왔다는 건 그 SN을 가지고 AN을 구해라 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그게 아닌 이상 SN을 왜 줘? SN을 구해야 되는 문제면 AN을 줬겠지. 맞죠? 너네가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근데 SN은 N제곱이야. 그럼 뭐야? 10 집어넣으면 끝인 거잖아. 그런 문제를 왜 주냐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론, SN이 문제에 나왔다는 건 이 식을 쓰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저번 시간에 이런 게 있었죠? S5-S3은 그럼 뭐냐? 5개의 항에서 3개의 항을 뺀 거니까 마지막 2개인 A4와 A5가 남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얘가 확장된 거라고, 결국에는. 이해가? 근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잘 봐. 얘가 뭐야, 그러면? 얘가 SN이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그 SN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A에는? A에는 몇 N? 최고 차에서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된다고, 등차 수열은. 그 다음 저기다 1 넣었을 때와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된다고요? 저기 1 넣으면 3이니까 여기 1 넣어도 3 더하기 1 적으시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여기 뭘 구하래? A, 2K 집어넣으래. 그럼 뭐 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자리에 N자리에 2K 집어넣으면 돼. 그럼 몇 K? 4K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산은 공식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문제까지는 그냥 SN은 뭐다라고 나왔던 문제가 그거를 시그마를 활용해서 푸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야.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620번 한번 풀어볼래? 620번.
풀어봤어? 얘가 SN이라고, 이만큼이. 맞죠? 근데 SN이 몇 차식이네? 무슨 식이네? 지수식이네? 지수식인데 내가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네? 0이 되네?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겠네? 등비 수열이겠네. 등비 수열이겠네.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이거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알겠지? 얘가 이제 이 식은 원래 n은 2부터니까 항상 얘를 확인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쟤는 이미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쟤는 등비 수열인 게 확인이 된 거야. 등비 수열인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건 굳이 요거 확인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여기 해서 끝난다는 거야. 알겠지? AN이 이미 등비 수열이니까. 그러면 얘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럼 둘을 빼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지워질 거고 3의 n제곱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구 번에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m 플러스 n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가 여러 개 있는 건데 우리 아까 시그마 여러 개 있는 거 이미 했어. 뭐야? 안쪽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였죠. 맞지? 괄호가 있으니까 그 안쪽 것부터 풀어나갈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한번 보면 내가 쟤를 이렇게 쪼개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m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n 이렇게 둘로 한번 쪼개볼게. 그러면 지금 이 시그마에 대한 변수는 누구야? m이야 n이야? 시그마의 변수가? 뭐에다가 1부터 7까지 집어넣냐고. n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뭐야? n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m은 변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우린 변수가 아닌 걸 상수라고 부른다고요. 상수라고 부른다고요. 그 말은 뭔 소리야? 내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뭐 나와? m 나온다고. 2 집어넣으면 m 나온다고. 3 집어넣어도 m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 7m이라고요. 그 대신 얘는 n은 1부터 7까지 n이니까 여기다가 7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7.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어보면 2분의 7 곱하기 8 해서 28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7m 플러스 28을 해보겠다. 그럼 얘를 그냥 쪼갰다고 이제는 쪼갰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면 7 곱하기 m에다가 1부터 7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얘죠.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28은 어떻게 된다고? 그냥 28이 나오는 거야? 곱하기 7 써주셔야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됐어? 됐어?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밑에 것도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있고요.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k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안쪽 것부터 하나씩 풀어갈 건데 얘부터 봅시다. 얘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k야. 그럼 저 n자리에 l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2분의 l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뭐가 된다? 2분의 1 l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l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뭐가 있어 또?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라는 애가 있죠? 그치? 얘도 한번 써보자. 써보면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2분의 1 l제곱 더하기 2분의 1 l 이렇게 쓴 거라고. 맞죠?
그럼 L제곱과 L이야 잘랐다고 생각하고 둘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N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 M이 들어온 거야. 맞죠? K는 신경 쓰지 말라고 변수가 뭔지는. 그럼 얘는 앞에 거부터 볼게요. 2분의 1에 L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맞죠? 더하기 2분의 1에 L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맞죠? 전개합니다. 전개하시면 얘는 지금 여기 M 플러스 1 있고 여기에도 M 플러스 1이 있고 2분의 1, 2분의 1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2분의 M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내볼게. 똑같은 거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6분의 2M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남죠? 맞나요? 얘는 뭐가 남아? 얘만큼을 묶어낸 거니까 뭐만 남았니? 2분의 1만 이렇게 남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6분의 3이니까 여기가 더해져서 6분의 2M 플러스 4가 될 거고 2로 약분하시면 3분의 M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느냐? 여기 2분의가 있고 여기 3분의가 있으니까 6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남겠네요. 됐죠? 전개합니다. 이렇게 전개하시면 M제곱에 플러스 3M에 플러스 2가 있고 거기다가 M을 곱했고 6분의 1이니까 마지막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6분의 1은 그냥 앞으로 빼버리시고요. M세제곱 플러스 3M제곱 플러스 2M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전개합니다. 6분의 1에 M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분의 N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M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거 전개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가 여러 개 있는 식은 계산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엄청 길어져. 풀이 자체가.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막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어떤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계산을 틀려서 틀리는 문제야.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길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습을 그래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얘처럼 그냥 나오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개념 문제긴 하지만 그냥 나오는데도 틀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보면 일단 밑에 문제 말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중간에 있는 거 다 볼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다 볼 건데 방금 우리가 했던 문제를 좀 더 꼬아놓은 635번을 한번 보자. 635번. 앞에 문제 중요한 거 몇 문제 같이 볼 건데 일단 얘부터 봅시다. 그럼 얘는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거냐? 얘네들 시그마를 총 10개를 더해둔 거지. 맞죠? 시그마를 10개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시그마에다가 시그마를 또 씌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우리는 정리부터 해야 돼. 맞죠? 그럼 쟤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K는 1부터 2, 3, 10 이렇게 움직이잖아. 맞지? 시작점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거 공식 봐봐. 공식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해? 1부터 시작하지. 쟤네들은 지금 1부터 시작하는 건 제 첫 번째 거 하나밖에 없지.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쟤를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 방법을 우리 이미 배웠어. 뭐였냐면 잘 봐. 제 첫 번째 거는 그냥 쓰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인데 일반항 신경 쓰지 말고 쟤를 수열로 해석을 해보면 A2부터
A 10가지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S10은 1항부터 10항까지야. 근데 거기서 뭘 빼면? S1을 빼면 2항부터만 남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가 3부터 10까지야. 그럼 얘는 S10에서 뭐를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S2를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미 다 배웠다고 우리. 그러니까 내가 쟤를 2항부터 시작하는 애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제곱을 빼면 2부터 10까지만 남는다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제곱을 빼면 3부터 10까지만 남는 거잖아. 우리가 이미 이걸 배웠다고.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요. 알겠어? 그럼 쭉 가서 마지막 시그마 10부터 10까지니까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에서 빼겠다. 뭐를?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9까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9까지를 빼면 10부터 10까지만 남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몇 개야? 지금 얘가 몇 개니? 얘가 몇 개죠? 항이 몇 개야 이제 이놈들아? 어? 항이 몇 개? 10개잖아. 그럼 얘가 10개겠지 일단. 각 항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10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얘가 10개 있을 거고 거기다 빼겠다. 뭐를?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9까지를 빼겠다고. 그럼 뭐가 계속 변하고 있어 지금? 요 위에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지.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시그마 M은 1부터 9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뭐야? 얘를 더하겠다. 요 끝자리에다가 1부터 9까지를 집어넣어서. 이해가? 지금 여기 변수가 K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얘, 일반항을 찾을 거야. 일반항 K가 있으니까 N번째 항을 찾아볼게. N번째 항을 찾아볼게. 어떻게 찾아?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위에가 변수인 거잖아. 변하는 거잖아. 얘가 이 위에가 1부터 9까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 계산하시면 6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고요. 그럼 얘 전개하시면 뭐 나오겠죠? 그치? 그거 가지고 시그마 두 개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얘를 가지고, 정해진 식을 가지고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알겠죠? 그렇죠? 어제, 너네도 그런 거 있니? 아닌 집도 있겠지만, 가족톡에 아빠가 막 좋은 글귀 올리고, 풍경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거 하니? 그런 거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을 거야. 우리 집은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아빠가 제일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냥 남자들이 다 말이 없어. 나도 별로 말이 없는 편이고 사실. 그런데 누구 보면 이제 사실 장인어른을 보면 말이 많은 스타일이셔. 그래가지고 그 가족톡에 막 풍경사진 올리고 밑에 막 글귀 막 올리시고 좋은 글귀들 막 이런 거 막 올리신단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저껜가 용 원장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셔. 학원 단톡에 좋은 말들을 자꾸 이제 올리셔. 학원에 관련된 올리셔. 그럼 너네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올려서 가족톡에 갑자기 막 뭐라 쭉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렇게 올렸어. 그럼 어떻게?
답장 잘 안 하죠? 왜? 뭐라 할지 모르겠지. 애매하지, 뭐라 답장하기가. 맞지? 나도 똑같아. 용 원장님이 그렇게 올리셨어. 그럼 항상 뭐해? 그냥 따봉 눌러. 이제 카톡에 따봉 누른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저껜가? 하나 또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다 안 읽어, 잘.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사실 잘 안 읽어. 그래서 그냥 마지막 글에다 따봉만 누른단 말이야. 또 특이하게. 글이 길면 카톡은 전체 보기로 넘어가잖아. 뭔지 알지? 그래서 눌러야 전체가 보이잖아. 그럼 또 그걸 토막토막 잘라서 올리죠. 길면 전체 보기로 안 넘어가게 한 10주씩 딱딱딱 잘라서 올리죠.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 내가 보기엔 그냥 컴퓨터로 치시는 것 같아. 컴퓨터로 치면 엔터 누르면 날아가니까. 바로 이제 되니까. 컴퓨터로 치시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입력을 하시는 거 보면. 무슨 그런 건데. 너무 길잖아. 잘 안 읽어. 근데 이제 그저께 뭘 올리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읽었어. 그래서 따봉을 누르려고 마지막 것만 좀 읽었지. 따봉을 누르면 마지막 걸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학원 전체 하는 거니까 수학과만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대. 근데 그거 보면서, 아니, 수학은 불가능한데 너무 과학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학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과학도 사실 뭐 좋아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 쉽나. 근데 뭐 그럴 수야 있지. 근데 수학은 불가능한데 그게. 수학을 좋아하는 놈들이 어딨어?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게. 애들이 수학을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네 중에 혹시나,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알겠죠? 우리 수학을 좋아할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죠? 수학을 좋아하고 싶은데 잘 힘들어! 그러면 이제,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밥 먹을 때도 수학 문제 풀고, 화장실 가서도 수학 문제 풀고,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 볼 거면 내 수업 영상 보고, 하루 종일 수학을 달고 살면 둘 중 하나겠지. 그만두거나 수학이 좋아지거나.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어, 따봉 눌렀지. 따봉, 따봉 누르고 이제 답장을 안 했는데. 뭐라 답장해? 아, 수학은 불가능한데요. 이럴 수 없잖아. 또 뭐라 답장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이제 가끔 학원에서도 시간이 비는 타임이 있으니까 일 때마다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그걸 너무 일찍 보내셔. 막 아침 9시 막 이때 보내셔. 아침 8시 막. 이때 뭐 아침 너무 일찍 보내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받으면 내가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이제 살짝 잠이 깼어. 그래서 카톡을 살짝 열었어. 눈이 다 안 떠지는데 카톡을 살짝 열었어. 근데 막 장문이 와 있어. 너네 그거 읽어? 안 읽잖아. 그냥 꾹 눌러가지고 따봉 딱 누르고 이제 다시 잔단 말이야. 다시 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잠 좀 깨고 하면 다시 읽어보는데, 그저께 말은 사실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사실 잘 공감이 안 되는, 음, 그런 말이었어. 그래서 이제, 우는 표시나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공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따봉 누르고 말았지.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푸는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631번 볼게요. 오늘 좀 그 연습 문제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아마 연습 문제 다 풀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631번 보시면 얘들아 근데 내가 풀어준 문제는 중요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럼 무조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적어놓고 끝 이러면 안 돼. 절대. 631번 봅시다. 수열 AN은 A1이 마이너스 4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제가 성립할 때 A13은 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가 뭔지 모르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쪼개보면 어떻게 되냐면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A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AK 플러스 1, K 플러스 1 약분되는 거고 KK 이렇게 약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저 식은 저 일반항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너네 저런 수열 본 적 있어 없어? 뭐 없어? 어디서 봤어? 저런 거 어디서 봤어? 어? 어디서 봤냐고? 우리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부분분수 기억나? 나가. 부분분수 내가 3학년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 했지. 부분분수가 뭐였어?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거였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어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뭐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해가지고 중간에 다 지워지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남는 이런 거 있었다고 유리함수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하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고. 아무튼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우리 지금 K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집어넣는 거야?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잖아.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내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고요.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쭉 가서 N을 집어넣으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 지워지는 거죠. 뭐만 남아?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은 N분의 1이라는 애가 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거. 그냥 어떤 수열이 나왔어. 그게 N분의 1이 된대. 그럼 넣어봐. 넣어서 뭔가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활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넣었는데 규칙이 없어. 그러면 쟤는 SM-SM-1을 하시면 되죠. 제가 결국 수열의 합이니까.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이해됐어? 괜찮니? 그럼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 A13이니까.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12를 집어넣으면 여기 13, 여기 12,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봐야 될 게 많네. 633번 봅시다. 633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1제곱까지 저거 무슨 수열이야? 등 B 수열이죠. 등 B 수열이지. 맞죠? 이거 1부터 2씩 곱해져서 2의 K 마이너스 1제곱까지 곱하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 B 수열이라고. 그럼 우리 등 B 수열의 합공식 쓸 수 있겠네? 맞죠? 공비는 몇이야? 2고 초항은 1이죠? 그치? R-1분의 초항 1에 2의 항의 개수 몇 개야? 1부터 2의 K-1제곱까지 항의 개수 몇 개야? K개죠. 또 K-1개라고 해. 2의 0제곱부터 K-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맞죠? 근데 거기에 뭘 쓰였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온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둘로 쪼개볼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 무슨 식이야? 지수식이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 B 수열이죠. 초항은 몇이고? 초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몇이야? 4잖아. 몇씩 곱해져? 2씩 곱해지는 등 B 수열이죠. 맞죠? 얘 계산해보면 2분의 다시 R-1분의 초항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왜? 항이 1부터 N까지 N개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야?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 정리하셔서 저기다 답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634번 봅시다. 634번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6은 15고요. 시그마 K는 4부터 8까지 K는 4부터 8까지 절대값 2의 AK 마이너스 30은 24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진짜 수열 처음 하면서부터 계속 등차 수열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등차 수열에 어떤 특정 항이 나왔어. 맞죠? A6은 15라는 어떤 특정 항이 나왔다고. 그러면 등차 수열은 무조건 특정 항이 나와 있으면 또는 우리가 특정 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 특정 항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라 라고 얘기했다고. 등차 수열은 초항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길어진다고요. 등비 수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등비 수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정석대로 풀면 풀려. 그렇지만 등차 수열은 뭐다? 정석대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무조건 어떻게 풀자? 어떤 특정 항이 문제에 나와 있으면 걔를 중심으로 수열을 다시 보는 거야. 봐봐. 얘 4부터 8까지니까 집어넣어 볼게. 이거 계산하면 요만큼 계산하면 절대값 2의 A4 마이너스 30 더하기 절대값 2의 A5 마이너스 30 더하기 절대값 2의 A6 더하기 30 더하기 절대값 2의 A7 더하기 30 더하기 절대값 2의 A8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 수열을 뭐로 다시 A6은 15다를 활용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보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라는 게 뭐야? 초항부터 몇 칸 갔느냐가 아니라 6번째 항부터 몇 칸 갔느냐로 다시 따지라고. 얘 몇이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얘 몇 나와? A6에다가 15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나오지. 잘 봐. A5는 맞나요? 4, 5, 6, 7, 8번. 그렇죠? A5는 얘들아 A6에서 앞으로 몇 칸 간 거야? 앞으로 한 칸 간 거 맞아? 그럼 얘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어? 뭐 마이너스 D? 15 마이너스 D. 괜찮아? A4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5 마이너스 2D. 괜찮니? 그럼 A7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5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A8은 15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계산해볼게.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지죠. 맞아?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앞에 거부터. 절대값 마이너스 4D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D 더하기 절대값 2D 더하기 절대값 4D 이렇게 남아요. 맞나요? 2가 곱해줘야 되니까 앞에. 근데 D가 지금 공차가 뭐래? 양수래. 그럼 얘 몇 D야 총? 12D고 그게 몇이다? 24다. 그러니까 D가 2다. 그러면 A7은 17이다 해서 끝나는 거네.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밑에 하나 더 이거 638번 봐봐. 638번. 이렇게 푸는 건 처음 본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638번에) A4 더하기 A6은 0이다. 아, A4는 A 플러스 3D고 A6은 A 플러스 5D니까 얘가 0이고 아,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8D고 A는 마이너스 4D다. 때려치라고 이런 거. 갖다 버리라고.
뭐라 그랬어? A4와 A6을 더했어. 근데 둘은 A 몇에 대하여? 5에 대하여 앞에 거 뒤에 거잖아. 그럼 이 둘은 등차 중항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2 곱하기 A5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A5는 몇인 거야? 0인 거니까 그거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알겠어? A5가 0이다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 한번 써볼게. 잘 봐, 얘들아. 근데 너네 절대값 X 더하기 X가 있어. X가 양수야. X가 양수야. 그럼 몇 X가 나와, 얘가? 2X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X가 음수야. 얘 몇 나와? 0 나오지. 이 표현은 앞으로 많이 나와, 얘들아. 수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미적분 1에서도 또 나와. 알겠죠? 미적분 1에서는 절대값 fx 더하기 fx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뭐다? 양수면 2배가 되는 거고 음수면 0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잘 봐. 이제는 A5가 0이다를 왜 준지가 보여?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얘 앞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얘 앞에 있는 건 양수, 음수, 공차가 양수면 얘 앞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음수가 되는 거고 얘 뒤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양수가 되는 거라고. 반대로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얘 뒤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음수고 얘는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0인항을 준 거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첫 번째. 공차가 양수다.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얘 앞에 있는 항들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럼 음수면 절대값 A1 더하기 A1은 몇이 된다고? 0이 된다고. X가 음수면 0이 된다고. AK가 음수면 0이 된다고요. 근데 어디까지가 음수라고? 얘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음수가 된다고. 그럼 뭐만 보면 돼? 뒤에 것만 보잖아. 뒤에 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2배가 된다고. 맞아? 맞아? 그럼 뒤에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다시 A 6의 2배, A 7의 2배, A 8의 2배가 되겠네요. 왜? 요 세 개는 양수일 거니까. 근데 얘부터 다시 시작하면 얘는 뭐가 되고 2D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4D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6D가 된다. 그러면 그게 몇이다? 48이다. 12D가 48이니까 D는 4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모순되는 거 없지. 근데 두 번째 만약에 D가 음수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음수고 이 앞에 있는 건 양수, 음수? 양수가 된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셀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A1이 2배, A2도 2배, A3도 2배, A4도 2배가 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인 거잖아. 맞죠? 0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칸, 두 칸 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야.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0D가 되죠? 그치? 근데 그게 뭐래? 48이래. 그럼 D는 문제에 나와 있는 공차가 정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구나. 그래서 뭐겠구나? D는 4겠구나. 맞나요? 그럼 A10은 얘부터 몇 칸 간 거다? 5칸 간 거다. 그래서 A10은 20 이렇게 되겠죠. 됐어? 등차 수열은 제발 좀 이렇게 푸세요. 나중에 이상하게 풀지 말고. 등차 수열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잡다한 풀이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잡다한 풀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뭔가 있어 보이게끔 푸는 풀이가 되게 많아. 너네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찾아볼 만큼 너네가 이제 아직 수열을 좋아하지는 않잖아. 맞죠? 그리고 그 정도 문제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진짜 잡다한 것들. 근데, 내가 전부터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알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 한 문제를 풀겠다고 그렇게 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나는. 알겠죠? 그리고 그 한 문제가 너네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럼 하겠지. 근데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은보다 어떤 특정항이 나왔을 때 그 특정항을 기준으로 다시 수열을 해석을 해라. 알겠죠?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까 처음 했던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 안 풀린다가 아니야. 분명히 풀려. 풀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풀려서 그래.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답지를 한번 봐보세요. 풀이가 얼마나 긴지. 한 장 가득 채워서 풀이가 적혀 있으니까. 가득 풀이가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푸실 분들은 그렇게 푸세요. 아니, 그렇게 제발 좀 풀지 마. 알겠지? 자, 하란 대로 좀 해.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636번 보세요. 636번. 얘들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풀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어제 아빠네들을 풀렸는데 이제 제대로 못 풀길래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꼭 풀어봐. 알겠지? 이제 중요하다. 636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쭉 가서 NAN까지 더했을 때 재래. 저 앞에 있는 수열 있지? 왼쪽 수열. 좌변에 있는 거. 우리가 본 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 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수열 아니야? 너네 저런 수열 본 적 있어? 제가 등차야 등비야. 본 적 있냐는 건 등차 등비 중에 있냐는 거야. 아니잖아. 맞죠? 맞죠? 왜? 일반항에다가 2를 곱하고 일반항에다가 3을 곱하고 일반항에다가 n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얘가 등차나 등비야? 아니잖아. 정확히는 모르잖아. 맞죠? 그럼 저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우린 뭐 해야 된다고? 시그마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시그마로 바꾸겠다는 건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건데 일반항이 뭐라고? 우리가 원래 여태까지 봤던 일반항은 n번째 항. 근데 우리가 시그마에서 봐야 되는 항은 몇 번째 항? k번째 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k번째 항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k번째 항은 일단 앞에 뭐가 붙을까?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이니까 k번째 항은 뭐가 붙겠어?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 항을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보래. 그랬더니 얘가 되는데 그랬더니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쟤를 구해내야 돼. 쟤를 구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요만큼이 뭐라고? 얘들아, 요만큼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SN이라고. 이 수열이 모든 관심이 없다고. 그런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를 뭐 헷갈리면 BK라고 해볼까? 얘를 통째로 BK라고 해보자고. 이런 애가 있어. 그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게 뭐다? SN이라고요. SN을 준 거라고요. SN을 너네한테 줬어. 뭐 해야 된다고? SM-SM-를 자동이라고. 제발 좀. 알겠죠? 알겠죠? 너네가 2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인수분해부터 하는 것처럼 SN을 보자마자 SM-SM-1부터 해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풀이도 있었지만 얘는 없어 그런 게. 얘를 안 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냥. 알겠지? SN이 나왔으니까 뭐 하자? SM-SM-1을 하자. 그러면 SN은 얘고요. SM-1은 저 자리에다가 n-1 집어넣은 거니까 n-1,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죠? 합칩니다. 6분의 n 플러스 1은 둘 다 있어. 맞지? 그러면 뭐가 나와? n 플러스 2와 n-1이 남네. 맞죠? 둘 빼면 뭐 나와? 3 나오죠. 3. 맞죠? 그래서 결론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얘에 대한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 하면 뭐 나오는 거야? bn 나오는 거야. 맞잖아? 근데 bn이 뭐야? 저 k에다가 n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nan이 나오는 거죠. n 약분하면 an은 2분의 n 플러스 1이네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이겠네요. 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쟤는 계산할 수 있죠. 공식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N이 나오면 자동으로 SN-SN-1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얘들아 640번은 교육청 기출이고 이제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풀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쉬워. 도형이 나와서 그냥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BN의 좌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찾고요. 두 번째 SN 찾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639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639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639번에 AN이 저렇게 돼 있는데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를 나눠놨네. 맞죠? N이 홀수면 위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고 N이 짝수면 밑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네. 맞죠? 그러면 이 수열은 홀수항들끼리 따로 짝수항들끼리 따로 규칙이 따로따로 있는 거네. 일반항이 홀수항의 일반항과 짝수항의 일반항이 다르네.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짝 쪼개서 n이 홀수면 즉 홀수항들은 위에 걸 따라가고 짝수항들은 밑에 걸 따라가네. 그럼 너네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야.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보면 몇 개 더하면 돼? 10개 더해서 그 둘을 더하면 그냥 1항부터 20항까지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가? 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우리가 1항부터 20항까지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걔는 홀수항들과 짝수항들을 각각 더해서 그 둘을 더해도 상관없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너네 홀수는 어떻게 쓰니? 홀수 어떻게 써? 보통 2n 플러스 1 아니면 2n 마이너스 1을 써. 맞나요? 홀수는 그럼 k로 쓰면 2k 플러스 1 아니면 2k 마이너스 1을 쓰고 짝수는 보통 2k라고 쓰지.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를 써야 되냐 얘를 써야 되냐?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항상 k에다가 1부터 집어넣거든.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니까 얘가 성립하잖아.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부터 시작해? 3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수열에서의 홀수는 2k-1을 갖다 쓰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얘와 얘를 구해볼 거야. 얘는 무슨 항을 의미하는 거야? 홀수항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무슨 항을 의미하는 거야? 짝수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는 위에다 집어넣어? 아래다 집어넣어? 위에다 집어넣겠지. 맞죠? 위에다 집어넣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분의 2k-2의 전체 제곱이 되죠. 맞지? 그럼 얘 계산하면 4k제곱이니까 2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위에다 집어넣어? 밑에다 집어넣어? 밑에다 집어넣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4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면서 얘는 2k제곱 마이너스 2k가 된다. 따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항부터 20항까지면 홀수항 몇 개? 10개. 짝수항 몇 개?
10개.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씌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더하면 되겠니? 10개니까 10까지 하면 된다고. 분명히 여긴 19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10 넣으면 19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뭘 씌우면 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왜? 10개니까. 근데 여기까지 해서 얘 공식 쓰고 얘 공식 써서 계산해도 돼. 그런데 한 단계만 더 하자.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우리 지금? 더할 거지.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BK로 합칠 수 있다. 기억나? 기억나? 쪼갤 수 있으면 합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다고. 똑같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죠. 맞죠? 결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와 얘를 더한다. 4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했던 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많이 푼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정도 문제가 얘들아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지수로그부터 삼각함수 전부 다 개념 원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야. 시험 문제에 안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수열에서 이 정도를 못 풀면 기말고사를 풀 수 없단 소리예요.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가. 알겠어? 알겠어? 덤비셔야 됩니다. 안 되면 지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문제에 대한 영상을 남겨놓는 이유가 수열에서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수열이 어렵기 때문이야. 내가 사실 첫날 수열 첫날 쉽지 자꾸 했지만 수열이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리고 나처럼 수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긴 해. 왜냐? 고민해야 될 게 별로 없어 사실. 근데 너네한테는 모든 문제가 생소하고 모든 문제가 처음이잖아. 그런데 또 시그마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우리 나중에 또 한 번 더 복습할 거니까.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정도 못 풀면 시험 문제에서 수열을 기본 문제 빼고는 한 문제도 맞출 수 없습니다. 알겠어? 여기서 진짜 실력 상이고 막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거의 없어. 알겠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너네한테 정시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정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를 너네가 풀어내야 되는데 수열을 최소한 3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4점짜리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튼 그런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